점심시간은 챙겨줘야지. 야박하네. 이 맛이야. 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은 힉스피드의 영화 제작 도구인 시네마 스튜디오의 새로운 버전 시네마 스튜디오 2.5로 생성한 영상입니다. 힉스피드의 시네마 스튜디오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고를 수 있는 이미지 생성 기능과 카메라 모션 프리셋을 제공하는 영상 생성 기능으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기존까지는 시네마틱한 이미지와 영상 생성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았는데요. 이번 시네마 스튜디오 2.5는 그런 기술적인 구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진짜 스토리가 있는 영화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힉스피드의 이런 방향성은 이번에 새로 생긴 시네마 스트리밍 기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보시면 오리지널 시리즈 라는 게 새로 생겼죠. 눌러보시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OTT 스트리밍 컨텐츠처럼 힉스피드에서 AI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AI 영상 컨텐츠들이 보입니다. 이런 AI 오리지널 스트리밍 서비스는 처음 보는데요. 그만큼 힉스피드는 영화 생성 기능의 진심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 만들려면 시네마 스튜디오 사용해 라는 뜻인 거겠죠. 아직 힉스피드에서 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못 본 분들은 한번 가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만한 퀄리티의 AI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아레나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한번 눌러보시면 넷플릭스나 디즈니에서 드라마 볼 때처럼 순차적으로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방식인데요. 저도 1편 봤는데 2편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창에서 여기 클릭해 가지고 볼 수 있는데 플레이 창이 안 보이죠? 네, 지금 잠깐 뭐가 에러 같은 게 있나 봐요. 다음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기 플레이 버튼 있으면 클릭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시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Found Pablo. Third car from the end. Kiss from mommy. I see you, baby. 네,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은, 그냥 마치 진짜 영화를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으니까요. 여기에 올려져 있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AI로 어떤 식으로까지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죠. 힉스피드의 시네마 스튜디오 2.5 기능들 먼저 설명하고, 처음 해보셨던 영상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던 거,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힉스피드 상단 시네마 스튜디오 2.5 라고 써있죠. 클릭할게요. 시네마 스튜디오 2.5는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네마틱 올인원 도구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스토리 있는 영상을 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캐릭터의 일관성 유지입니다. 관객은 주인공과 함께 사건을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공 얼굴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그 즉시 극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가 재밌어도 관객을 쭉 끌고 가려면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시네마 스튜디오 2.5의 이미지 생성 화면을 보시면 기존과 다른 이미지 생성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기존의 2.0까지는 카메라와 렌즈로 시네마틱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했다면 2.5는 카메라와 렌즈는 없고 캐릭터와 로케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캐릭터와 로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서 이미지를 생성하겠다 라는 뜻이겠죠. 이 일관성 유지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 생성할 때도, 비디오 눌러보시면 위쪽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서 캐릭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기존 카메라랑 렌즈 이용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게 좋았는데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미지 여기에 밑에 보면 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2.5 밑에 아도라고 해서 시네마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시네마 스튜디오 2.0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카메라랑 렌즈 선택하는 거 있죠?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2.5로 넘어가 볼게요. 시네마 스튜디오 2.5의 이미지 생성은 씬, 캐릭터, 로케이션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요. 캐릭터를 만들고 로케이션을 만들어서 씬 생성 기능에서 이 로케이션이랑 캐릭터를 합쳐서 이미지를 생성하시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생성하면 이렇게 일관성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 기능이 우리 일반 이미지 생성으로 캐릭터 생성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캐릭터 기능 한번 선택해 볼게요. 캐릭터. 그러면 프롬프트로 여기 설명해라 라는 게 써 있고 오른쪽에 Build Your Ca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뭔가 이것저것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눌러지죠? 그죠? 처음 게 장르예요. 액션, 어드벤처, 코미디, 드라마 이렇게 쭉 있죠. 두 번째는 버짓,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 그리고 영화의 시대 배경은 몇 년도냐 이런 거 선택할 수도 있고, 아이덴티티는 성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뭐 무조건 다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덴티티에서 성별, 남성 고르면 밑에 태그가 이렇게 걸리죠. 지우는 방법은 다시 누르면 되고, 또는 여기 X를 눌러도 되고, 또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워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인종, 여기 아시안 있죠. 그리고 나이 20살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남성 아시안 20세 이렇게 됐죠. 추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프롬프트에 이거 다 지우고 20대 아시아 남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다시 골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고를 게 있으면 고르시고, 추가적으로 여기 없는 것들 있잖아요. 없는 것들 쓰고 싶은 게 있으면 프롬프트에 추가로 쓸 수도 있겠죠. 검은 안경을 쓰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 이거 그냥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쓰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성해 보시면 차이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한번 눌러볼게요. 생성 가격은 0.125 엄청 싸죠? 눌러볼게요.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생성된 결과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풀샷으로 정면, 뒷면, 그리고 클로즈업 샷이 보입니다. 우리가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캐릭터의 다양한 각도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편하죠? 만약에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미지 우측 하단에 보면 세이브 캐릭터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캐릭터로 등록이 돼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니엘 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됐다 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화 주인공을 미리 생성해 놓으면 이미지 생성할 때도 영상 생성할 때도 캐릭터를 불러와서 일관성 있는 결과물들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등록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면 좋겠죠. 밑에 버튼 눌러서 로케이션으로 바꿀게요.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써보겠습니다. 현대 단독주택의 거실, 주방이 있고 한쪽에 긴 소파와 TV가 있다. 이것도 생성 가격은 엄청 쌉니다. 0.125개. 네, 생성이 됐고요. 이것도 마음에 드신다면 커서 가져가시면 세이브 로케이션 이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면 로케이션에 등록이 됩니다. 클릭. 그러면 등록이 됐다고 나오죠? 이러면 캐릭터와 로케이션을 다 등록한 거예요. 이제 이 캐릭터와 로케이션을 가지고 씬을 구성해 볼게요. 씬으로 바꿔볼게요. 씬. 그러면 오른쪽에 캐릭터와 로케이션 이라는 버튼 있죠? 눌러보시면 좀 전에 생성한 우리가 등록했던 다니엘 박이랑 이 공간이 나옵니다. 아이콘이 다르게 표시가 되죠. 사람은 사람 모양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두 개를 선택해 볼게요. 클릭하면 사람,
로케이션 선택하면 로케이션 이렇게 아이콘도 이쁘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 시네마 스튜디오에서 생성한 캐릭터 말고 나노바나나라던가 다른 곳에서 만든 이미지들로 캐릭터를 등록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업로드 버튼 있잖아요. 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엘리먼츠라고 하는 창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여기에서 Create New 누르시면 외부에서 만든 이미지들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캐릭터로. 이 엘리먼츠는 클링 3.0의 엘리먼츠 창인데요. 시네마 스튜디오는 클링의 엘리먼츠를 공유하고 있고요. 시네마 스튜디오에서 등록한 캐릭터도 클링에서 사용할 수 있고 클링에서 등록한 엘리먼츠도 시네마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엘리먼츠 등록해서 사용하는 건 이따가 처음에 봤던 원숭이 영상 있죠? 그거 만들 때 사용해 볼게요. 아참, 하나 특이한 게 지금 시네마 스튜디오에서 생성한 거를 지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우는 버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외부 거 등록할 때 업로드 이용해서 등록했잖아요. 그 등록한 창에 가서 여기에 점점점 돼 있는 거 누르면 딜리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 스튜디오에서 생성한 캐릭터도 이 클링의 엘리먼츠 창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냥 이 엘리먼츠를 공용 데이터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힉스피드는. 아무튼 이 캐릭터랑 로케이션이 선택됐고 프롬프트에다가 남자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생성하면 이 로케이션에 캐릭터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캐릭터 등록했는데 그 태그 이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해볼게요. 다 지워보시고 남자를 아까 캐릭터로 등록을 했잖아요. 지우시고 골뱅이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이미지들이 캐릭터들이 쭉 나옵니다. 데니엘 박 있죠? 클릭. 그러면 정면, 뒷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데니엘 박 이 캐릭터가 거실, 로케이션도 등록을 했잖아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골뱅이. 그러면 아까 공간, 로케이션 등록한 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뭐뭐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이렇게 태그만 걸어도 그 태그 관계에 자동으로 이렇게 첨부가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골뱅이로 편하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거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 네, 생성된 결과를 보시면 이 로케이션 여기 공간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도 안경 쓰고 있는 게 잘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죠. 그런데 시네마 스튜디오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넣어 주었습니다. 바로 캐릭터의 감정 상태입니다. 캐릭터 태그 있잖아요. 캐릭터 태그를 보시면 뒤에 무슨 이모티콘 같은 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의 감정 상태가 있고요. 그 감정 카테고리에서도 여기 앵거 보시면 화난 거죠. 여기서도 3단계로 나눠집니다. 보시면 약, 중, 강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약간 짜증내는 거, 두 번째 화난 거, 강한 건 분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감정을 조금 넣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걸 설정하시면 이런 감정을 가진 상태로 행동이나 대사를 하게 됩니다. 괜찮죠? 지금 이 기능은 시네마 스튜디오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한 것들 중에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캐릭터 생성하면 앞모습과 뒷모습, 클로즈업처럼 다양한 각도를 한 번에 생성해 주는데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한 장만 만들어 주더라. 공간을 좀 입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냐? 라는 궁금증 말이죠. 힉스피드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3D 씬이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시네마 스튜디오로 생성한 우주선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에 커서를 가져가시면 여기 우측 하단에 Create 3D Scene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옆에 3D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3D Scene이라고 하는 3D 이미지가 생성이 됐으면 클릭.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오, 공간이 회전이 돼요.
보이시죠? 줌인 줌아웃도 되고요. 밑에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나옵니다. 펜 양옆이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줌인 줌아웃은 휠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렇게 되고요. 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WASD로 된다. 롤은 QE로 된다.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조작하시면 돼요. 저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약간 옆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기존 이미지가 이 앞부분이잖아요. 근데 생성할 때 약간 걸치게 이렇게 걸치게 놔두면 나중에 AI가 분석할 때 아, 이 이미지는 기존 이미지에 옆에 붙어 있는 거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걸치게 놔둘게요. 그리고 버튼 클릭 ESC 눌러서 나가보시면 하나가 생성이 되고 있죠. 생성된 거 보시면 3D 이미지 샷 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이게 3D 씬에서 캡처한 이미지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드신다면 옆에 다운로드 버튼 있죠. 눌러가지고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따로 생성된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한 로케이션에 등록하냐 하는 건 앞쪽에 보여드린 클링 3.0의 엘리먼츠 창 있죠.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요. 엘리먼츠 사용하는 건 이 영상 뒷부분에 다루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미지의 컬러 그레이딩을 조금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힉스피드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생성했던 이미지 있죠. 이미지 클릭해 보시면 밑에 컬러 그레이딩 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옆쪽에 여기 프리셋들이 보이는데요. 프리셋을 한 번씩 적용을 시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비교가 되죠. 블랙 앤 화이트도 이렇게 됩니다. 시네마틱을 적용하면 확실히 정돈된 부드러운 화면이 만들어지네요. 보시면 그죠? 밑에 세부적인 사항들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컬러 커렉션 여기 세부 사항을 여시면 템프라고 해서 온도예요. 색 온도. 색 온도는 수치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따뜻한 색감이 납니다.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 누런 식의 따뜻한 느낌이 표현이 돼요. 위로 올리면 차가운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느낌으로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휴 같은 경우는 색조죠. 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채도 같은 경우에는 색감을 빼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색감이 다 빠집니다. 너무 많이 하면 과하고요. 그리고 컨트라스트는 대비죠. 밝은 건 더 밝게, 어두운 건 더 어둡게 라는 게 대비죠. 너무 낮추면 뿌얘지고 너무 높이면 과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속성들은 부가적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블룸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주변의 빛 확산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익스포저는 노출, 그리고 그 밑에 필름 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날로그적인 질감을 표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컬러 그레이딩은 이미지 한 장보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생성해서 긴 영상을 만드시려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을 이용해서 막 생성하다 보면 색감이 막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 전부 비슷한 색감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디오 클릭. 여기 디렉터 패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처음 거 보면 사람 모양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애드 캐릭터 클릭하시면 아까 세팅했던 그 캐릭터나 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브먼트. 무브먼트라는 항목은 예전에 시네마 스튜디오 1.5 설명할 때도 한 적이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카메라 무브먼트라고 프리셋이 되어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스태틱 같은 경우는 고정 화면, 핸드헤드는 손으로 들고 찍는 거죠.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줌인 줌아웃은 다 아시죠? 카메라 팔로우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서 같이 화면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펜 레프트랑 라이트, 이거는 카메라가 제자리에서 옆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펜 레프트는 왼쪽으로, 펜 라이트는 오른쪽으로. 틸트 업 다운은 카메라가 제자리에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회전하는 앵글이고요. 달리 인, 달리 아웃은 레일을 깔아가지고, 영화 현장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신 적 있죠? 레일을 쭉 깔아가지고 카메라 자체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달리 레프트 라이트는 그 레일을 앞뒤가 아니라 좌우로 까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깔아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집업 집다운은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카메라 전체를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 모션들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연출할 때 확실히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스피드 램프는 마지막에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듀레이션은 이렇게 최대 12초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전체 시간은 약간 아쉬운 시간입니다. 클링 3.0이 15초인데 그것도 조금 아쉽거든요. 기술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 30초 이상도 가능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암튼 시네마 스튜디오는 현재 12초다 라는 거. 밑에 여기 영상은 일반적으로 영상 생성할 때 많이 보셨죠? 화면 비, 해상도, 그리고 사운드 온 오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프레임, 엔드 프레임, 이건 뭐 공통이죠. 추가적인 항목이라고 보면 여기 싱글샷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있죠. 이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싱글샷 같은 경우는 클릭해 보시면 멀티샷 오토, 멀티샷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클링 3.0에서 보신 적 있죠? 멀티샷 오토로 놔두면 자동으로 컷들을 나눠서 다른 샷으로 구성을 해주는데,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별로 안 쓰실 것 같아요. 실제 써보면 조금 컷이 전환은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컷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멀티샷 오토가 아니라 멀티샷 매뉴얼, 이걸로 해서 직접 샷과 앵글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매뉴얼 고르시면 위에 보면 씬이라고 해서 1, 2, 3, 4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고요. 길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시간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직관적이죠? 여기서 만약에 2초, 얘도 2초 쭉 늘려볼게요. 클링 3.0 같은 경우는 5개가 최고였습니다. 시네마 스튜디오는 최고 6개까지 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무브먼트, 스피드 램프, 뭐 다른 프롬프트 전부 다 별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싱글샷으로 돌아오시고, 이번엔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한번 볼게요. 제너럴 클릭 보시면 장르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제너럴은 선택 안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액션, 호러, 코미디, 웨스턴, 서스펜스, 뭐 인티메이트, 스펙타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장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르들을 선택하면 전부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영상의 장르와 맞지 않는 걸 선택하면 이상하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테스트한 걸 보시면 건물 앞에 나오는 남자 이미지를 집어넣고 프롬프트로 건물을 나오는 남자, 잠시 후 건물이 폭발하고 화염으로 화면이 뒤덮인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는 제너럴 선택해서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막 엄청 화염이 화면에 덮진 않았지만 암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어요. 이걸 액션 장르를 선택해서 적용시켜 보시면 폭발할 때 액션 영화에서 보듯이 풀샷에서 화려하게 큰 폭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호러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나오다가 뒤도는 장면도 그렇고 창문 클로즈업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부자연스러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미디도 돌려보시면 이상해요. 폭발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죠. 대체적으로 장르가 안 맞으면 이상하게 나오거나 아예 반영을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헤어진 여자의 이미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프롬프트로 여자가 헤어진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다 라면서 눈물을 흘린다 라고 썼습니다. 먼저 효과 없이 추적해보면 보고 싶다. 의도대로 영상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액션을 넣으면 어떨까요? 보고 싶다. 액션으로 쓸만한 지금 요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호러 같은 경우는 보고 싶다. 과장된 이상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테스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아무 장르도 선택하지 않는 제너럴 상태로 작업하시고요. 작업하시다가 약간 2%가 부족한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만 이 장르 기능을 한번 적용시켜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디오 아까 온오프 얘기했는데 이게 신경 써야 되는 게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의 이미지를 둘 다 넣으면 오디오 생성이 비활성화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오디오 온이죠. 엔드에도 하나를 넣어보면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엔드 프레임이 들어가는 순간 비활성화됩니다. 보시면 엔드 프레임을 가지고는 이용할 수 없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디오를 생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스타트 프레임만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스피드 램프입니다. 스피드 램프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물론 그런 것들은 편집 단계에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AI로 생성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생성할 때 속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오토로 돼 있죠. 오토로 돼 있는데 화살표 눌러보시면 임팩트 그래프 보면 한번 싹 올라갔다가 속도가 훅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드업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반대로 슬로우 모션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리니어는 속도가 일정하게 가는 거죠. 다음은 커스텀으로 선택하시면 우리가 이 점을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특정 속도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 속도가 진짜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서로 인상 쓰고 마주보고 있는 이 남자 이미지를 넣고 속도 변화를 줄 건데요. 스타트 이미지에 넣으시고 비교가 쉽도록 일부러 카메라 무빙을 딴 거 없이 스태틱 고정으로 한번 놔둬볼게요. 이걸 안 하면 카메라가 막 슉슉슉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도 비교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태틱으로 놔둔 거예요. 실제 이런 주먹이 날아가는 영상을 만들 때는 스태틱으로 안 해요. 이거 스태틱으로 하면 고정샷이기 때문에 액션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용으로만 스태틱을 선택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롬프트는 왼쪽의 남자가 주먹을 크게 휘둘러서 오른쪽 남자를 때린다 라고 써볼게요. 속도는 오토, 임팩트, 스피드업, 슬로우 모션, 리니어, 커스텀 이렇게 다 둘 겁니다. 오토 먼저 보시면 동작과 슬로우 걸리는 느낌은 좋은데 그 슬로우가 주먹을 뻗고 나서 때리지를 않습니다. 겁만 주려고 주먹을 뻗는 거다 라고 하면 좋은 영상이지만
제 프롬프트는 때린다 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인 느낌은 좋습니다. 두 번째, 임팩트. 임팩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속도가 올랐다가 내리는 게 막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피드업. 네, 주먹 뻗을 때 보면 뒷부분에 속도가 약간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다음 슬로우 모션. 이건 좀 이상한데요. 아까 처음 오토 봤을 때랑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주먹 뻗을 때 슬로우가 걸리지 않고 주먹 뻗고 난 다음에 멈춥니다. 이상해요. 다음은 리니어. 리니어 깔끔하네요. 이거는 그냥 써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마지막은 커스텀. 커스텀의 그래프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정상 속도로 가다가 슬로우가 확 걸렸다가 다시 정상 속도로 가는. 돌려보시면 이것도 슬로우 모션 할 때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건 주먹을 뻗을 때 슬로우가 쭉 뻗었다가 때릴 때 속도가 확 생기는 건데 잘 그렇게 표현은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고정해 놓은 샷이랑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정상적인 액션씬은 이런 식으로 앵글이 계속 변해야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죠? 그런데 지금은 고정샷으로 쭉 만들다 보니까 이 AI가 어느 구간에서 슬로우를 걸어야 되는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휘두르고 나서 그 동작에 대한 속도를 반영하는 이상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멀티샷 수동으로 해서 주먹 뻗는 장면만 느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멀티샷 매뉴얼 선택하시고 씬을 3개로 만들어 볼게요. 1초, 4초, 1초. 아까처럼 6초로 만들었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는 처음 거는 스피드를 리니어 일정하게 뻗고요. 그리고 뻗는 순간 커스텀, 무브먼트는 스태틱. 커스텀은 속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처음에 일반 속도였다가 확 낮아질게요. 속도가 확 낮아지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리니어. 그래서 처음 거랑 끝에 거는 정상 속도고 두 번째 거는 정상 속도에서 확 느려졌다가 다시 정상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하고 프롬프트를 써볼게요. 처음 거, 왼쪽 남자가 오른쪽 남자를 때리기 위해 주먹을 크게 휘두른다. 두 번째, 주먹을 슬로우로 뻗는다. 세 번째, 주먹을 맞고 뒤로 물러서는 오른쪽 남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도 무브먼트는 스태틱. 3개 다 고정샷이에요. 그리고 리니어, 커스텀, 리니어. 이렇게 하고 생성을 하시면 이런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면을 카메라 무빙만 고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AI가 영상 생성할 때 중간 슬로우 걸린 부분 있잖아요. 그게 앞부분과 다르니까 카메라 각도를 틀어서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샷으로 나누지 않고 싱글샷에서 프롬프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시 싱글을 한번 바꿔볼게요. 싱글샷 바꾸고 스피드 램프를 오토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토. 시간은 6초. 프롬프트는 왼쪽의 남자가 오른쪽 남자를 때리기 위해 주먹을 크게 휘두르는 순간 슬로우 모션이 적용되어 느리게 주먹을 뻗는다. 주먹이 오른쪽 남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다시 속도가 빨라지며 남자를 때린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성해 보시면
이것도 잘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꼭 스피드 램프를 써야만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스피드 램프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정도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성한 영상들의 목소리를 이후에 다른 목소리로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생성된 영상들 보시면 보고 싶다. 아까 생성했던 여자 영상 볼게요. 영상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체인지 보이스 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랜스레이트랑 두 개가 뜨죠. 체인지 보이스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목소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남자 목소리, 여기 메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피메일, 메일 이렇게 여성, 남성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만 한번 선택해 볼게요. 로만 체크, 체인지 보이스. 네, 생성된 걸 보시면 보고 싶어. 뭔가 이상하죠. 목소리가 바뀌긴 했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게 원래 그냥 체인지 보이스 기능에서 하면 괜찮은데 지금 여자 목소리가 울먹울먹 되면서 조금 호흡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리어하지가 않다 보니까 바뀔 때 조금 이상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언제 써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목소리 연기하는 배우가 따로 있다고 할 때 영상 생성할 때 프롬프트로 그냥 대사로 말하게 해서 영상을 뽑고 최종적으로 실제 배우 목소리로 바꿔치기 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힉스피드의 오디오 기능이 새로 추가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몇 번 업데이트 되고 나면 상당히 쓸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디오의 다른 기능, 여기 보시면 오디오로 가볼게요. 상단에 오디오라고 있죠. 클릭해 보시면 오디오에는 보이스 오버, 체인지 보이스, 트랜스레이트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보이스 오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이 텍스트로 치면은 말이 만들어지는 TTS 기능이에요. 그리고 체인지 보이스는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트랜스레이트는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오디오 기능들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미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페이스 몽키 있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디오. 이 영상을 제대로 만들려면 12초라는 시간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레이저 피해야 되고 담벼락에 숨어서 숨 돌려야 되고 시선 처리 등등 더 많은 컷들이 필요한데, 이번 영상에서 그 부분까지 다 담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간결하게 12초 안에 대략적인 느낌만 들어가게 만든 거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만드실 때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서 영상 여러 개 생성한 다음에 붙여서 사용한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몽키 이미지를 먼저 생성해야겠죠. 몽키는 이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이 이미지 제공해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똑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프롬프트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뒷모습으로 바꿔줘, 바스트 샷으로 앵글을 잡아줘, 90도 각도로 옆모습으로 만들어줘, 바스트 샷으로 앵글을 잡아줘, 그리고 45도 각도로 옆모습으로 해줘, 바스트 샷으로 앵글을 잡아줘 해가지고 4개를 추가로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성했으면 시네마 스튜디오로 와서 이미지 그리고 씬 선택하시면 옆에 캐릭터 앤 로케이션 이라고 나오죠. 누르시면 업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업로드를 클릭. 그러면 클링 3.0의 엘리먼트 창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할게요. 크리에이트 뉴 누르시고 좀 전에 생성한 이미지 5장을 다 넣을 겁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미지를 고를 수 있는데 방금 생성했던 5장 전부 다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미지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죠? 그리고 이름에다가 몽키라고 써볼게요. 저는 몽키. 카테고리는 캐릭터. 설명은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몽키라고 등록이 됐죠? 보이시죠? 그리고 비디오로 갈게요. 우리가 캐릭터를 이용할 거잖아요. 캐릭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스타트 프레임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저는 스타트 프레임으로 이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요. 캐릭터가 만약에 처음에 등장해야 된다면 이 이미지를 캐릭터랑 합쳐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없는 장면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없는, 원숭이가 없는 기본 이미지를 가지고 생성을 해볼게요. 스타트 프레임에 원숭이 없는 이미지 집어넣고, 샷 구성은 멀티샷으로 할 겁니다. 매뉴얼. 컷은 4개의 컷으로 나눌 거고요. 4개. 처음에 광선검이 날아다니는 그 장면 있죠. 전투 장면. 거기는 2초. 그리고 총알을 뚫고 날아와서 몸을 숨기는 게 4초. 그리고 가방에서 그 삼각김밥을 꺼내는 샌드위치 그런 거 꺼내는 원숭이가 3초. 먹으면서 이 맛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3초. 그렇게 해서 총 12초로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은 카메라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 겁니다. 카메라 전체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이렇게 집 다운이죠. 집 다운 선택. 그리고 지금은 캐릭터가 없습니다. 프롬프트에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외계 행성, 총알과 레이저를 쏘며 싸우는 외계인들 이라고 썼습니다. 스피드는 전부 다 그냥 오토로 놔둘게요. 중간중간에 뭐 강제로 슬로우 모션을 걸거나 하면 12초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스피드는 4군데에 전부 다 그냥 오토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숭이가 뛰어올 때 카메라가 원숭이를 따라갈 수 있게끔 카메라 팔로우를 했습니다. 총알과 레이저가 난무하는 전투가 벌어지는 공간의 한쪽에서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원숭이인데 우리가 캐릭터 설정했죠? 골뱅이 누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설정했던 몽키 있죠? 몽키 선택. 그러면 위에 여기도 표시가 됩니다. 첨부 이미지에도 표시가 돼요. 그럼 몽키가 선택이 됐고 마침표. 그리고 총알을 피해 겨우 낮은 담벼락 뒤로 몸을 숨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뛰어올 때 조금 더 감정을 주기 위해서 놀람, 여기 감정 이모티콘 있죠? 선택한 다음에 놀람에서 서프라이즈, 여기에 약 선택하겠습니다. 강, 중, 약에서 약. 그러면 약간 놀란 거에 집어넣는 거예요, 감정을.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스피드 오토, 무브먼트는 고정. 담벼락에 앉아서 가방 안에서 삼각김밥을 꺼내는 원숭이 할 때 또 골뱅이, 몽키 선택하시고 마침표. 그리고 쌍따옴표 치고 점심시간은 챙겨줘야지 점점점 야박하네 느낌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좀 약간 짜증나게, 그래서 앵거에서 약을 놔두면 어노이언스라고 해서 약간 짜증내는 감정이에요. 이걸 선택. 그러면 약간 짜증내면서 뭐 점심시간을 챙겨줘야지 야박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스피드 램프는 오토로 놔뒀습니다. 카메라는 스태틱. 그리고 삼각김밥을 먹는 또 골뱅이, 원숭이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죠. 마침표 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지 환하게 웃는 또 골뱅이, 원숭이 선택하시고 마침표. 또 쌍따옴표 쳐서 말할게요. 점점점 이 맛이야 물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삼각김밥을 먹을 때는 그냥 감정이 없이 먹어도 되니까 그냥 놔두고 환하게 웃을 때는 좀 많이 밝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모티콘에서 여기 조이의 강, 기쁜 거죠. 기쁜 게 아주 크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성하시면 처음 보셨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챙겨줘야지. 야박하네. 이 맛이야. 간단하죠? 예전에는 영상 생성할 때 손가락이 6개가 생긴다던가 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건 다 옛말이 됐고요. 사람 얼굴 일관성 유지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논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진짜 발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놀랍기만 한데요.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업데이트 되면 진짜 장편 영화도 이걸로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암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AI 단편 영화나 숏 드라마들이 있는데요. 이 시네마 스튜디오도 사용해서 테스트를 많이 해볼 예정이니까 공유할 만한 유용한 기능들이나 방법들이 생기게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